회장님, 절대 서명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회장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 말을 하려던 순간 입술이 얼어붙었어요. 회의실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은 채로요. 안에서는 서진우 전무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건 어젯밤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청소 카트를 밀고 본관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서태식 회장님 집무실은 제가 담당하는 마지막 구역이었죠. 언제나 그랬듯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소 들어갑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불이 켜져 있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책상에 엎드려 계셨거든요. 커다란 책상 위에 팔을 베고 고개를 돌린 채 그대로 잠드신 모습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쓰러지신 건 아닐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그냥 주무시는 거였죠.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식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일하시다가 그대로 피곤해 지쳐 잠드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창고에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낡은 담요였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조심스럽게 회장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찬 공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걸음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회장실 안쪽 서류 캐비닛 뒤편으로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새벽에 누군가 오는 게 뭔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서진우 전무님이었어요. 회장님의 조카이자 회사 경영 실무를 총괄하는 분이셨죠. 전무님은 잠든 회장님을 한참 내려다보시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거셨어요. 나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 직원들 앞에서 쓰시던 그 차분한 톤이 아니었어요. 뭔가 날이 서 있었죠. 오늘 밤 안에 정리해. 서류는 내가 다 준비했어. 해외 펀드 쪽이랑은 이미 얘기 끝났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캐비닛 뒤에서 몸을 더 움츠렸어요. 회장 명의로 된 지분 이전 서류야. 어차피 지금 상태론 아무것도 모르실 거 아냐. 병원 기록도 확보했어. 치매 진단서는 내일 아침이면 나와. 치매 진단서라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은 분명 멀쩡하신데 왜 치매 진단서를요? 매각 계약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야 돼. 늦으면 이사회에서 눈치챌 수 있어. 빠르게 움직여. 전무님은 통화를 끊으시더니 회장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훑어보셨어요. 몇 장을 집어들고 또 몇 장은 옆으로 치우셨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죠. 이번엔 실수 없을 겁니다. 작은아버지. 전무님이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망 같기도 하고 결애 같기도 한. 그리고 그분은 다시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금 들은 게 뭐였죠? 지분 이전? 매각? 가짜 진단서?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비정규직 청소원이었어요. 월급 110만 원 받으며 새벽마다 이 건물을 닦는 사람. 할머니 병원비 대느라 빚까지 진 사람이었죠. 이런 걸 안다고 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회장님은 분명 멀쩡하셨어요. 담요를 덮어드릴 때도 고른 숨소리를 내고 계셨죠. 그런데 치매라니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누구에게요? 경찰? 증거도 없는데요.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엿들은 것뿐인데. 게다가 말했다가 제가 먼저 잘릴 수도 있었어요. 회사 기밀을 엿들었다는 이유로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2시간도 못 자고 일어나야 했어요. 오전 근무지로 가야 했거든요. 저는 이 회사 말고도 낮에는 다른 빌딩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시 밤이 되었어요.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끌고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어젯밤 책상 위에 가득했던 서류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거든요. 책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커피잔도 펜도 메모지도 없었어요. 마치 아무도 쓰지 않는 방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하연 씨. 뒤돌아보니 서진우 전무님이 서 계셨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차갑게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죠. 네, 전무님. 잠깐 사무실로 오시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무님 사무실로 따라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전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 회장실에서 청소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 본 적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서류요? 잘 모르겠는데요. 청소만 하고 나왔습니다. 전무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상하네요. 중요한 문서가 사라졌거든요. 어젯밤 회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정하연 씨밖에 없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럼 CCTV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전무님이 책상 위 모니터를 돌리셨어요. 화면에는 어젯밤 복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 카트를 끌고 회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참 후 다시 나오는 모습도요. 보세요. 들어갈 땐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올 땐 뭔가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건 담요입니다. 창고에서 가져왔던 담요를 다시 넣으려고. 담요? 전무님이 비웃듯 웃으셨어요. 하연 씨,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서류를 가져간 건 아니죠? 혹시 본 것도 없고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전무님이 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입을 막으려 하신다는 거요.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전무님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요? 네. 이상하네요. 회장님 책상 위에 있던 중요한 계약서가 통째로 사라졌거든요. 보안구역인데 출입 기록을 보니 어젯밤엔 정하연 씨만 들어갔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갔습니다. 청소만 하고 나왔어요. 그럼 누가 가져갔을까요? 전무님이 책상에 기대며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협박이 느껴졌습니다. 보안 규정 알고 계시죠? 청소 직원이라 해도 회장실 같은 핵심 구역에서는 문서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심지어 보는 것조차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보니까 하연 씨가 책상 근처에서 꽤 오래 있었던 것 같던데요. 뭘 하신 거예요? 회장님이 책상에 엎드려 주무시고 계셔서 담요를 가져다 덮어드렸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전무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회장님이 책상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추우실까봐 담요를. 회장님이 거기 계셨다고요? 전무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제가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한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조용히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전무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정하연 씨.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회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요즘 기억력도 오락가락하시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회사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중요한 서류가 사라지면 곤란하거든요. 혹시 정말로 실수로라도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전무님이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셨어요. 보안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무님,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핵심 구역 출입 시 보안 수칙을 어긴 것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거든요. 하지만 하연 씨, 조용히 마무리하세요. 이렇게라도 처리해드리는 게 어디예요. 제가 마음먹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서류 절도 혐의로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서명하세요. 전무님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어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계약 해지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죠. 서명란에 펜을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전무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펜을 쥔 채 멈춰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일자리도 잃고 할머니 병원비도 낼 수 없게 되고 빚은 계속 쌓이고 결국엔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경찰 조사, 전과 기록, 그럼 앞으로 어떤 일자리도 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였죠.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서명 안 하면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보안팀 통해서 처리됩니다. 그럼 하연 씨한테 더 불리해져요. 전무님은 시계를 보셨어요. 5분 드릴게요. 5분 안에 결정하세요. 그리고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어젯밤 회장님께 담요를 덮어드린 게 잘못인가요?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게 죄인가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어요. 요양원 침대에 앉아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치매셨어요. 저를 알아보실 때도 있고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면 항상 웃으셨어요. 손을 꼭 잡아주셨죠. 하연아, 밥은 먹었니? 할머니, 저 벌써 어른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게 할머니가 제게 해주시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밥은 먹었냐고, 몸은 안 아프냐고.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어요. 병원비를 낼 수 없게 되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죠?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펜촉을 갖다 댔어요. 하지만 서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어젯밤 들은 그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분 이전, 매각, 가짜 진단서. 회장님은 분명 속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입을 다물면 그분은 평생 쌓아온 회사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게 맞나요? 제 안전을 위해, 제 생계를 위해 다른 사람이 당하는 부당한 일을 외면하는 게 맞는 건가요? 문이 열렸습니다. 전무님이 들어오셨어요. 결정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서명할 수 없습니다. 전무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전무님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보안팀장님, 전무실로 올라와 주세요. 보안 규정 위반 건으로 직원 1명 조사해야 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전무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연 씨,
후회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전무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두고 보죠. 잠시 후 보안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덩치 큰 직원 2명도 함께요. 정하연 씨 가방 검사하고 사물함도 확인해 보세요. 네, 전무님. 보안팀원들이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지갑, 핸드폰, 수첩, 손수건, 모든 걸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물함도 확인했습니다. 없습니다. 보안팀장이 보고했어요. 전무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하연 씨. 내일 아침 9시에 인사팀으로 출석하세요. 정식 조사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등 뒤에서 전무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경고하는 듯한 시선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인사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해고당하는 걸까요? 그럼 할머니는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6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전 청소 일을 하러 가야 했거든요. 다른 빌딩으로 가서 하루 종일 복도를 닦았어요. 계단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어요. 오후 5시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회사에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인사팀 출석 바랍니다. 마이너스 해성그룹 인사팀. 손이 떨렸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차들, 저녁 하늘.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어요. 어떡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하연 씨, 저 송 간호사예요. 아, 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신데요. 오늘 병원비 납부일이거든요. 혹시 언제쯤 입금 가능하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이번 달은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는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병원비는 한 달에 90만 원이었습니다. 제 월급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가는 돈이었죠. 그런데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내요? 한참을 울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일단 가보자. 내일 인사팀에 가서 솔직하게 말하자. 내가 본 걸, 들은 걸 전부 다 말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보단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는 게 나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내일 입고 갈 옷을 꺼내 놓았어요. 제일 깨끗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면접 볼 때 입었던 옷이었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요. 내일은 당당하게 말하자.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정문으로 들어가려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연 씨, 잠깐만요. 네. 위에서 연락 왔어요. 출입증 반납하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요? 아직 면담도 안 했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 경비 아저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출입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었지만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일회용 방문증 드릴게요. 인사팀에만 다녀오시면 됩니다. 일회용 방문증을 목에 걸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인사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사람 청소 직원 아니야? 응, 뭔가 문제 있나 봐. 그러게, 방문증 차고 있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인사팀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하연 씨. 뒤돌아보니 서태식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셨어요. 회장님. 잠깐 내 방으로 갈 수 있겠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을 따라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칠 전 제가 청소하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어요. 앉게. 네. 저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창가로 가셨어요. 도시 풍경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자네가 그날 밤 나한테 담요를 덮어준 사람이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깨어 있었네. 네. 회장님이 작게 웃으셨어요. 그날 밤 난 자고 있던 게 아니었어.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네가 담요를 가져와서 덮어주는 것도 다 느꼈네. 그리고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내 조카가 들어와서 전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회장님, 그럼. 그래, 난 다 알고 있네. 진우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회장님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 애가 전화로 뭐라고 했는지 나 혼자만 아는 걸로는 부족하거든. 그래서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자네가 그날 밤 거기 있었다는 걸 알고 혹시나 싶어서 기다렸네. 저를요? 그래. 자네라면 진실을 말해줄 것 같았거든. 회장님이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하연 씨,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나? 무슨 부탁이신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나? 네. 지금 내 주변엔 믿을 사람이 없네. 비서들도, 임원들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다들 진우 눈치를 보거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만이 유일하게 내 편인 것 같아서 말이야. 그날 밤 아무 데가 없이 담요를 덮어준 사람은 자네밖에 없었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청소 직원인데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맞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투명한 사람이거든. 사람들이 자네를 안 보지. 청소 직원이니까. 그래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 나 대신 눈이 되어줄 수 있겠나? 귀가 되어줄 수 있겠나? 진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봐 주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전무님은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감시하라고요? 하지만 회장님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 눈에는 간절함과 외로움이 가득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회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하지만 저 인사팀에서 해고당할 것 같은데요. 그건 걱정 말게. 내가 처리하겠네. 회장님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장 나야. 정하연 씨 건은 무혐의 처리하게. 오해가 있었어. 하지만 회장님, 전무님께서 내가 회장이야, 전무야? 내 말대로 하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됐네. 계속 일하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대신 조심하게. 진우는 영리한 사람이야. 눈치채면 위험할 수 있어. 네, 조심하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서진우 전무님과 마주쳤어요. 전무님은 저를 보시더니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회장님 뵙고 오는 거야? 네. 무슨 얘기했어? 청소 관련 얘기 드렸습니다. 전무님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하연 씨,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회장님은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야. 그분 말씀만 믿고 이상한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해.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등 뒤로 전무님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전무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누구랑 통화하시는지. 하지만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전무님은 평소처럼 회의에 참석하시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업무였죠.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저는 지하 주차장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지하 3층, 임원 전용 주차 구역이었죠. 대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이 시간에 누가 내려오는 건 이상했거든요. 서진우 전무님이었습니다. 전무님은 주차장을 둘러보시더니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차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전화를 거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저는 청소 카트를 그대로 두고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차와 차 사이로 몸을 숨기면서요. 오래 기다렸어. 전무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야. 회장이 병원 검진 받으러 가는 날이거든. 그때 이사회 긴급 소집할 거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의결 안건은 회장 직무 정지. 건강상 이유로. 병원 기록은 이미 확보했어. 치매 진단서도 나와 있고 가짜 진단서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은 경영권 이양. 내가 대표이사 승계하는 거지. 서류는 다 준비돼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외 펀드랑은 어때? 전무님이 물으셨어요. 응, 매각 계약은 내가 대표되고 일주일 안에 처리할 거야. 가격은 우리가 합의한 대로. 3천억. 3천억이라고요? 회장이 눈치챌 가능성은 없어. 워낙 서류가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전문가 아니면 이해 못해. 게다가 이미 판단력도 흐려진 상태니까. 전무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놓치면 안 돼. 회장이 완전히 정신 차리기 전에 끝내야 해. 알아, 걱정 마. 그럼 금요일 날 봐. 이사회 끝나고 바로 계약서 사인 받으러 갈 거니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됐을까요? 제대로 들렸을까요? 전무님이 차에서 내리셨어요. 저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전무님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재생해봤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야. 회장이 병원 검진 받으러 가는 날이거든.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증거를 확보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이걸 회장님께 보여드리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전무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를 그리고 회장님을 어떻게든 막으려 할 거란 말이에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떡하지? 이걸 정말 보여드려야 하나?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전무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금요일. 그러니까 이틀 후야.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회장님, 급하게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오후 2시에 내 방으로 오게. 오후 2시. 저는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회장님이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왔나? 네, 회장님. 무슨 일인가?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야. 회장이 병원 검진 받으러 가는 날이거든. 그때 이사회 긴급 소집할 거야.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녹음이 끝날 때까지 회장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시며 주먹을 꽉 쥐고 계셨죠. 회장님, 고맙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고맙네, 하연 씨.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장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까지 기다려야겠네. 네. 지금 나서면 진우가 눈치챌 거야.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 이사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밝히는 게 나아. 하지만 그럼 너무 위험하지 않으세요? 괜찮네. 난 아직 이 회사 회장이야. 이사들도 내 편이 더 많아.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연 씨, 금요일에 같이 가주겠나? 이사회에. 제가요? 그래. 자네가 직접 이 녹음 파일을 틀어줘야 해. 내가 하면 진우가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거든. 저는 삼켰습니다. 이사회라니요. 저 같은 청소 직원이 임원들 앞에서 녹음 파일을 들려준다고요? 무섭겠지. 하지만 자네 아니면 안 돼. 부탁하네. 회장님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네. 회장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또 전무님과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전무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요즘 회장님이랑 자주 만나네? 청소 관련 보고 드리는 거예요. 청소 보고를 회장한테 직접 해? 전무님이 비웃듯 웃으셨어요. 하연 씨, 충고 하나 할게.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해. 넌 청소 직원이야. 회사 경영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가족 걱정도 해야 할 거 아냐? 할머니 요양원비 밀리면 안 되잖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머니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아는 게 내일이거든. 전무님이 한 걸음 다가오셨어요. 마지막 경고야. 조용히 내일이나 해. 안 그러면. 전무님은 말을 끝맺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몸이 안 좋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전무님의 마지막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 요양원비 밀리면 안 되잖아. 어떻게 제 개인정보를 알고 계신 걸까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는 것까지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죠. 지워버릴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파일만 없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전무님도 저를 괴롭히지 않을 거고, 할머니도 안전할 거고, 저도 일자리를 잃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 회장님은요?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생 쌓아온 회사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저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었어요. 라면 한 봉지였죠. 식욕이 없었거든요. 밤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하연 씨, 나야. 서진우 전무님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무님, 어떻게 제 번호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 밖으로 나와. 네. 회사 뒷문. 10분 안에 안 나오면 할머니 요양원에 전화할 거야. 전무님, 그게 무슨. 시간 없어. 빨리 나와.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떡하죠? 나가야 하나요? 하지만 안 나가면 할머니가 위험할 것 같았어요.
저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사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이 시간엔 버스가 없었죠. 택시를 탔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핸드폰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 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죠. 녹음 파일이 든 그 핸드폰을요. 혹시 빼앗으려고 부르는 건가? 그럴 수도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다른 곳에 백업했어요. 이메일로 제 계정에 보냈습니다. 이제 됐어. 핸드폰을 빼앗겨도 파일은 남아있어.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밤 11시. 건물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정문은 닫혀 있었고 뒷문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출입구 앞에 검은색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차 옆에 서진우 전무님이 서 계셨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계셨죠. 왔네. 네. 전무님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뭘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시간 낭비하지 마. 넌 분명 뭔가 알고 있어. 그래서 회장한테 자꾸 가는 거잖아. 전무님이 한 걸음 다가오셨어요.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야? 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짓말. 전무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지난번 지하 주차장에 있었지? 내가 전화하는 거 들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아셨죠? 저는 CCTV 확인했어. 내가 기둥 뒤에 숨어 있더라. 한참 동안. 전무님이 다시 다가오셨어요. 이번엔 제가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등 뒤는 벽이었거든요. 녹음했지? 대답 안 해도 알아. 내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어. 전무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핸드폰 내놔. 싫습니다. 뭐, 이건 제 개인 물건이에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전무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하연 씨, 지금 선택할 수 있어. 조용히 핸드폰 내놓고 이 일 없던 걸로 할 거야, 아니면. 전무님이 자기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할머니 요양원에 전화할 거야. 돌봄 서비스 중단하라고. 그건 안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왜 할머니를 건드리시려는 거예요? 그럼 넌 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야? 전무님도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넌 그냥 청소 직원이야. 회사 경영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왜 자꾸 오지랖을 부리는 거야? 오지랖이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제 목소리도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장님을 속이고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건 범죄라고요. 닥쳐. 전무님이 벽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굉음이 울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가 왜 이러는지 알기나 해? 난 20년을 이 회사에 바쳤어. 20년. 회장 그늘 아래서 인정도 못 받으면서 일만 했어. 그런데 끝엔 뭐가 남았어? 아무것도 없어. 전무님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회장은 자식도 없으면서 회사를 내한테 넘겨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도구로만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져가는 거야. 내 몫을.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 전무님이 웃으셨어요. 차갑게요. 배신당한 건 나야. 20년 동안 충성했는데 끝엔 이런 대우밖에 못 받는 게 배신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전무님 생각일 뿐이에요. 회장님은 전무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회사 경영을 맡기신 거잖아요. 믿었다고? 그럼 왜 나한테 회사를 안 넘겨줘? 그건. 됐어.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전무님이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마지막이야. 핸드폰 내놔.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요양원에 전화해서 할머니 돌봄 서비스 중단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지?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밥도 못 드시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고 돌봄 서비스가 끊기면 할머니는 시간 없어. 하나, 둘. 전무님이 숫자를 세기 시작하셨어요. 셋.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싫어요. 뭐? 핸드폰 안 드릴 거예요. 이건 증거예요. 회장님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요. 전무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옳은 일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한테 뭔 짓을 하시든 저는 이 파일 안 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지켜야 해요. 미쳤구나. 전무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좋아. 내 선택이야. 하지만 후회할 거야. 전무님은 정말로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밝은 마음 요양원이죠? 네, 저 혜성그룹 서진우 전무입니다. 거기 계신 환자 중에 정씨 할머니 있죠? 네, 맞아요. 그분 돌봄 서비스 중단해 주세요. 보호자가 비용을 못 낸대요. 안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전무님은 무시하셨어요. 네, 내일 아침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전무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됐어. 내일 아침부터 할머니는 혼자야. 간호사도 안 와. 밥도 안 줘. 그렇게 2, 3일 지나면. 그만하세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제발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왜 할머니를? 그럼 핸드폰 내놔. 저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핸드폰이 들어있는 가방을요. 전무님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더니 차에 올라타셨어요. 후회할 거야, 정하연.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아? 할머니가 위험한데 이러는 게 맞는 거야? 하지만 핸드폰은 놓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아침까지 울었어요. 핸드폰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요양원에 전화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돈이 없는데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일단 요양원에 가보자. 할머니를 직접 봐야겠어.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요양원은 회사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어요. 아침 7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데스크에 앉아 계신 간호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정씨 할머니 보호자입니다. 할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간호사님이 서류를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아, 하연 씨. 어젯밤에 연락 받으셨죠? 네. 그게 돌봄 서비스 중단 건 말이에요. 저희도 난처한데 비용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기본 케어만 해드릴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침 식사 드셨고 침대에 누워 계세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돈을 마련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희야 기다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할머니 건강이에요. 하루라도 케어가 끊기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할머니 병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죠. 할머니, 응?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왔니? 오늘은 저를 알아보시는 날이었어요. 네,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근데 하연아. 네. 나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해? 집에 가고 싶은데.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여기가 집인지도 모르시고 저를 알아보실 때도 있고 못 알아보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조금만 더 계세요, 할머니. 여기가 더 편하잖아요. 그래. 그럼 뭐. 알았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하연아,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다행이다. 우리 하연이는 밥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이야.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사랑해요. 어머, 갑자기 왜 그래?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저는 1시간쯤 할머니 곁에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거든요. 할머니, 저 일하러 가야 돼요. 그래, 다녀와. 조심히 가고. 네. 병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할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꼭 지켜드릴게요, 할머니.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회사에 도착하니 9시였어요. 청소는 이미 다른 직원이 해놨더라고요. 저는 창고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쯤 회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하연 씨, 지금 어디 있나? 창고에 있습니다. 잠깐 병원으로 올 수 있겠나? 내가 정기 검진 받으러 왔는데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병원이요? 그래, 혜성병원 3층이야. 올 수 있겠나? 네, 지금 갈게요. 혜성병원은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층 VIP 진료실 앞에 회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혼자서요. 회장님, 왔나? 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비서들은요? 안 데려왔네. 오늘은 혼자 오고 싶었어. 그러시구나. 진료가 끝나고 우리는 병원 옥상 정원으로 갔어요. 회장님이 가자고 하셨거든요. 벤치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하연 씨, 네, 회장님. 나한테 가족이 없다는 거 아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결혼은 했었지. 오래전에. 하지만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 아이도 없었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회사가 내 전부였네. 40년을 이 회사를 키우느라 살았지. 아침에 눈 뜨면 회사 생각, 밤에 자기 전에도 회사 생각. 그런데 말이야.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나이 들고 보니까 회사가 뭐 그리 중요한가 싶더라고. 결국 혼자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회사 때문에 있는 거지. 날 좋아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야, 맞아. 진우도 마찬가지야. 내가 회장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지.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다들 날 이용하려고만 하는 걸까?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은 잘못하신 게 없으세요. 그래. 네. 전무님이 잘못된 거예요. 회장님 마음을 몰라준 거죠.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고맙네.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하연 씨는 가족이 있나? 할머니가 계세요.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렇구나. 할머니를 많이 아끼나 보네. 네. 제게는 할머니가 전부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누군가한테 전부인 사람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나이 든 얼굴, 주름진 손, 외로운 눈빛. 이분도 외로우신 거구나. 갑자기 깨달았어요. 회장님도 저랑 똑같구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 누군가의 따뜻함을 갈구하는 사람. 회장님. 응? 저는 회장님 편이에요. 끝까지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하연 씨, 내일이 금요일이지? 네. 이사회가 열려. 진우가 날 밀어내려고 할 거야. 하지만 괜찮네. 자네가 있으니까. 내 편이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병원 옥상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붉은 하늘 아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이긴다. 회장님을 지킨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거든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오늘이다.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다림질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이나 다시 해야 했죠. 가방을 챙겼어요. 핸드폰, 지갑, 그리고 녹음 파일. 파일은 핸드폰에도 있고 이메일로도 백업해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아침 8시 집을 나섰어요. 회사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잘할 수 있을까? 임원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믿고 계시니까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로비에서 회장님을 뵙기로 했는데 아직 안 계셨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0분. 이사회는 10시에 시작이었어요. 하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으셨더라고요. 넥타이도 매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습니다. 회장님, 준비됐나? 네. 그런데 떨려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어요. 괜찮네. 자네는 잘할 거야. 그냥 진실만 말하면 돼. 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이사회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양복 입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사님들이었죠. 모두들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특히 저를 보는 시선이 의아한 듯 했어요. 청소 직원이 왜 여기 있냐는 표정이었죠. 이사회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자. 회장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화려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서진우 전무님이 앉아 계셨어요. 우리가 들어오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무님이 일어나셨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래. 회장님이 자리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회의실 한쪽 벽에 섰습니다. 전무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무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안건은 한 가지입니다. 서태식 회장님의 직무정지건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전무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직무정지라니요? 전무님은 침착하게 서류를 꺼내셨어요. 여기 병원 진단서가 있습니다. 회장님은 최근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놀라서 서류를 돌려봤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짜 진단서였어요. 회장님의 건강 상태로는 더 이상 회사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직을 승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한 이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회장님은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그분 의견을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무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몇몇 이사님들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절반도 안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나머지 이사님들이 손을 들었어요. 전무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이사님들 모두가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내 정신은 멀쩡하네. 진단서는 조작된 거야. 회장님 무슨 말씀을? 전무님이 당황하셨어요. 진우, 자네가 한 짓 다 알고 있어. 회사 팔아넘기려 한 것도 가짜 진단서 만든 것도. 이사들이 더 웅성거렸어요. 증거가 있나? 한 이사님이 물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연 씨, 보여주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섰어요.
수십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정하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부가 왜 여기 있어?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우연히 전무님 통화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녹음했습니다. 전무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건 불법이야. 허락 없이 녹음한 건 증거로 인정 안 돼. 드러나 봅시다. 한 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야. 회장이 병원 검진 받으러 가는 날이거든. 그때 이사회 긴급 소집할 거야. 전무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의결 안건은 회장 직무 정지. 건강상 이유로. 병원 기록은 이미 확보했어. 치매 진단서도 나와 있고.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 다음은 경영권 이양. 내가 대표이사 승계하는 거지. 서류는 다 준비돼 있어. 해외 펀드랑은 어때? 응, 매각 계약은 내가 대표되고 일주일 안에 처리할 거야. 가격은 우리가 합의한 대로 3천억. 녹음이 끝났어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이사님들이 전무님을 쳐다봤어요. 전무님은 창백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조작한 거라고.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건 지하 주차장에서 직접 녹음한 겁니다. 날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 이사님이 핸드폰을 받아 확인했어요. 날짜가 이번 주 화요일이네요. 그리고 목소리도 분명 전무님 목소리입니다. 이건 전무님이 뒤로 물러났어요. 전무님, 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자네, 내가 믿었는데. 20년을 함께 일했잖나. 그런데 이렇게 날 배신하다니.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합니다. 전무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회장님은 저를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20년을 바쳤어요. 20년. 그런데 끝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전무님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사님들은 차갑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배임은 배임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직위 해제부터 하시죠. 이사님들의 결정은 빨랐어요. 전무님은 무너진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건 정오쯤이었어요. 전무님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어요. 하연 씨, 회장님이 다가오셨어요. 괜찮나? 네,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수고했네. 자네 덕분에 회사를 지켰어.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야. 자네가 없었으면 난 모든 걸 잃었을 거야.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사님들. 회장님이 아직 회의실에 남아있던 이사님들을 돌아보셨어요. 이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하연 씨. 우리 회사의 은인입니다. 이사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연 씨, 이제 더 이상 청소 일하지 않아도 되네. 네, 비서실에서 일하게. 내 곁에서 일해주게. 하지만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배우면 되지. 자네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할머니 병원비도 회사에서 지원하겠네. 걱정하지 마.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지.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호기심 어린, 그리고 조금은 존경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 사람이 회장님 구한 청소부래. 대단하다, 진짜. 용기 있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 회장님과 함께 회장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주문하신 한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안 먹나? 긴장이 아직 안 풀렸나 봐요. 그럴만도 하지.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회장님이 물을 따라주셨어요. 하연 씨, 앞으로 계획이 있나? 계획이요? 일 말고 개인적인 거, 하고 싶은 거 있나?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할머니랑 여행 가고 싶어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 어디로? 바다요.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 바다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치매 걸리기 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바다 보고 싶다고.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좋은 생각이네. 다음 주에 휴가 줄 테니까 다녀오게. 정말요? 그럼 회사 차도 쓰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연 씨. 네, 자네 덕분에 깨달았네. 뭐요?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사람이야. 진심으로 날 대해주는 사람. 회장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내게 남은 가족은 자네뿐인 것 같아. 회장님. 가족처럼 지내자. 앞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저녁 저는 요양원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응? 누구야? 오늘은 저를 못 알아보시는 날이었어요. 저요, 하연이요. 하연이? 우리 손녀? 네. 어머, 왔구나.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 바다 갈 거예요. 바다? 네.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시던 바다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바다가? 좋다? 네, 같이 가요. 저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할머니도 안전하고 저도 일자리가 생겼고 무엇보다 제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회사 앞 가로수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출근했어요. 회장 비서실 대리로 일하고 있었죠. 아침 8시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겠어요? 그래, 말해보게. 오전 10시에 이사회 있으시고 점심은 혜성재단 이사장님과 약속 있으세요. 오후에는 알겠네. 수고했어.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도 밝았죠. 참, 하연 씨. 점심 약속 같이 가겠나? 저요? 이사장님 모임인데 제가 가도 되나요? 괜찮네. 자네도 인사할 겸.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회장님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갔어요. 한식당이었는데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분이셨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소개하지. 이쪽은 내 비서 정하연 대리야.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자 이사장님이 웃으셨어요. 아, 소문 들었습니다. 회장님 구한 용감한 분이시죠?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자네는 영웅이지. 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일, 재단 일,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도요. 하연 대리님, 가족은 어떠세요? 이사장님이 물으셨어요.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그러시구나. 효녀시네요. 아니에요. 맞아, 정말 효녀야. 회장님이 거들으셨어요. 나한테도 손녀 같은 사람이지. 이사장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보기 좋습니다. 서로 의지하시는 모습이.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연 씨, 저녁에 시간 있나? 네, 있어요. 그럼 같이 저녁 먹을까? 내가 맛있는 데 알거든. 좋아요. 저녁 6시 회장님 차를 타고 간 곳은 놀랍게도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여기요? 응. 여기 김밥이 정말 맛있더라고. 들어가 보니 깨끗하고 아담한 가게였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김밥 2줄이랑 라면 2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회장님, 요즘 자주 오세요? 응.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지. 혼자 오기도 하고. 그러셨구나. 곧 김밥과 라면이 나왔어요. 회장님이 김밥 한 조각을 집어 드셨어요. 여전히 맛있네. 저도 한 조각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연 씨. 네. 행복한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네, 행복해요. 다행이네.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나도 요즘 행복해. 자네가 곁에 있어서. 저도 회장님 덕분에 행복해요. 우리는 조용히 김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리고 있었어요. 하연 씨, 고맙네. 왜요? 내 삶에 와줘서. 외로운 노인한테 가족이 되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하죠. 회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네, 회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년 전 새벽 4시에 청소하던 그 회장실, 담요를 덮어드렸던 그 순간,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고 회장님 인생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죠.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따뜻한 밥 한 끼, 옆에 앉은 소중한 사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 그게 전부였어요. 회장님도 김밥을 드시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봄 저녁을 함께 보냈어요. 서로의 가족으로.